연일 계속된 폭염에 50년 만에 처음으로 소양강에도 녹조 현상이 나타났다는데요. 처음에 딱 저녁 때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녹조가 하도 많이 껴가지고 앞쪽에. 10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여기 물이 엄청 깨끗했거든요. 며칠 동안 계속 저녁까지 뜨거워지니까 그 열대야까지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최대 9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를 쏟아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세계 곳곳이 극단적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이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데요. 탄소 중립 사회로의 빠른 전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계 197개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약을 선언했습니다. Je n'entends pas d'objection. L'accord de Paris pour le climat est accepté.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통해 전 세계가 화석 연료 기반 산업 탈피를 선언한 건데요. We know, for example, that our current fossil fuel economy has reached its limits. And we know that we have to move on to a new model. 최근 유럽연합은 탄소 국경세라는 강력한 탄소 중립 정책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산업의 체질 개선이 당장 필요해졌습니다. 지금까지 60년의 대한민국 경제 성장사는 화석 연료 기반 경제 성장이었어요. 그래서 선진국까지 왔습니다. 와보니까 이제 탈탄소, 탄소 중립 경제로 빨리 이행해야 한다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향해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글로벌하게 압박 가하고 있고 시장이 압박을 가하고 있고 기업들이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이것을 대한민국 경제가 놓친다면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기반 경제에서 탈탄소 기반 경제로, 화석 연료 기반 경제에서 탄소 중립 기반 경제로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앞으로 5년, 10년 내에 대한민국, 우리 기업은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고탄소 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에겐 앞으로 탄소 배출량의 저감과 흡수량을 늘리는 기술 혁신이 시급한데요. 우리나라 역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정책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줄일 수 없는 탄소 배출. 2050년까지 배출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거나 제거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첨단 기술을 만난다면 이산화탄소 역시 새롭게 변모할 수 있다는데요. 온실가스를 대표하는 게 바로 이산화탄소죠.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를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CCUS라는 기술인데요. 이 보령 발전소 내에 국내 최대 설비인 10메가와트급의 이산화탄소 포집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들은 이 포집 장치를 통해 저장됩니다.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발전소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흡착제를 이용해 포집됩니다. 이후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재생탑으로 이동시켜 흡착제와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데요. 이때 고순도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포집된 이산화탄소에 압력을 가해 액체로 만든 후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됩니다. 특히 이렇게 생산된 이산화탄소는 새롭게 재사용된다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산화탄소를 저희가 포집했잖아요. 네네. 지금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는 설비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이 탱크에서 반출되는 이 이산화탄소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 건가요? 이 반출된 이산화탄소는 산업용으로는 용접용 가스, 그리고 농업용으로는 스마트팜에 공급을 해가지고 농작물의 생장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식음료용으로 사용됐을 때는 우리가 마시는 탄산음료에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아이스크림 녹지 않도록 냉매로 보존 처리하는 그 드라이 아이스 제조에도 원료로서 사용되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오, 되게 차가운데? 이렇게 차가우니까 냉각용으로 사용됐어요.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이런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장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더 깨끗한 대기 질도 되고 맞습니다. 또 많이 사용되면 좋겠다 그러세요. 대기 중으로 방출되게 되면 온실 가스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포집을 해가지고 이런 용도로 재활용하게 되면은 대기 환경도 좋아지고 그렇겠죠. 그리고 경제성도 좋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모은 이산화탄소 양만 연간 3만여 톤. 온실가스도 줄이고 또 다른 소득원으로도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액화된 이산화탄소는 특히 인근 농장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탄산음료에도 사용되는 액화탄산가스는 농작물의 생육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액화탄산가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스마트팜. 탄산가스로 거름을 준 후 토마토 생장과 품질이 달라졌습니다. 이 식물이 자라려면은 제일 기본적으로 광합성을 해야 됩니다. 광합성을 하려면은 3대 요소가 필요한데 햇빛과 물과 CO2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CO2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 한 300에서 350 ppm의 CO2가 함유되어 있는데 우리는 일반 온실보다 광합성을 더 많이 시키기 때문에 더 많은 CO2가 필요해서 저희가 필요한 탄소를 발전해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온실에 시비를 하였는데 노지 대비 수확량이 30% 이상 증대가 됐고 토마토들이 아주 월등히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이처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에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탄소 포집 기술만으로 석탄 화력 발전소가 내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선 30년 이상 노후된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 뒤에 보이는 발전소가 지난 2021년 노후화로 조기 폐쇄된 보령 화력 1, 2호기입니다. 보령 화력 5, 6호기 또한 곧 폐쇄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정부는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깨끗하고 청정한 환경을 위한 조치지만 또 누군가에겐 이런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조치가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과 석탄 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없는 일방적인 폐쇄는 지역 경제 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발전소 폐쇄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자 했지만 그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면서 10만 명이던 인구는 9만 명대로 감소했고 세수와 소비 역시 급격히 줄어들어 지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앞으로도 14기의 화력발전소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인력이 유출이 될 거고 또 고소득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지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역경제가 위기에 빠지는 걸 이겨내야 되고 그렇게 인구를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을 유지시켜야 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의 안전한 경제 성장이 될 수 있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산업 경제를 이끌었던 고탄소 산업 지역은 수십 년간 환경 피해를 견디며 희생해 왔는데요. 하지만 적절한 보상과 대책 마련 없이 발전소 폐쇄만 예정된 상태입니다. 이는 고용 감소와 인구 소멸, 지역 경제 위축 등의 피해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요.